릴리 들어옵니다. 나가는데요? 열어줬더니 릴리 들어와. 릴리 들어와. 릴리 왔어요. 스페니얼 맞아요. 얘는 근데 코카는 아니고 킹찰스예요. 릴리 뚱하네요 얼굴이. 뭘 보고 있어? 릴리 채팅창 올라가는 속도 기가 막힙니다. 릴리 한번 등장하면 자 또 싫어요. 벌써 참을성 다 끝났죠? 집중력 끝났죠?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릴리는 우리한테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알았어. 내려가자. 우리 안나는 릴리하고 릴리를 또 저번에 또 봤었기 때문에 많이 보고 싶었나 보구나. 4살 반이에요 릴리. 저보다 아마 데이스타님을 더 닮았다는 얘기 많아요. 네 릴리 킹찰스예요. 망치님 아시는구나. 신이라는 건 높은 의식 자체라는데요. 뭐 내가 신인가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신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제 보통 어떤 이제 의식, 가장 이제 최초의 근원의 의식을 이야기를 할 때가 있고, 사실 이제 도판에서는 신이라는 단어보다 신성이라는 표현을 더 선호를 하는데요. 자, 그것은 의식 자체를 초월해 있는 의식의 근원이에요. 의식의 근원이에요. 진짜로 없는 것이기도 하고요. 진짜로 없는 것이기도 하고.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네, 여기까지. 최고의 입은 법사 신났구나. 작은 나무. 데이스타를 닮았더라고요, 릴리가. 릴리가 나갑니다. 시크하게 나갑니다. 지금 제 바램은요, 여기 문 열어놓은 데 보이는 복도 저쪽에서 릴리가 응가만 안 했으면 해요. 릴리 여기서 저기서 응가하면은 그렇죠?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는 거라. 아이고 내려갑니다. 아래층으로 내려갑니다. 릴리 빠빠. 개쿨하죠? 아까 신나게 박박박박 긁었던 거 치고 여기 들어와서 한 게 없어요. 금방 나왔어요. 제가 원래 저래요. 원래 저래요. 강일남님이 좋은 질문 주셨어요. 일단 채팅창 올리지 말아주세요. 제발 부탁. 한 번만 부탁. 여러분 채팅창 제발 감사합니다. 안돼 올라왔어요. 올라갔네. 자, 저것도 제가 나중에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저 이 채팅창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몰라갖고. 차인지님이 상대성을 받아들이는 인식 훈련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을 느낄 때마다 일종의 희열을 느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요상하다고. 네, 바로 이것을 감성 변태라고 부릅니다. 비현성을 공부하면 감성 변태가 돼요. 맞아요. 요상하죠? 두 가지 알미, 감정의 느낌이 같이 있죠. 여기 일남님 올리셨던 질문. 심상화나 확언을 할 때 역노력의 법칙으로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그럼 오히려 반대로 최악의 상황을 확언하거나 심상화하는 방법은 어떤가요? 그러지 마세요. 이거를 예전에 역시크레이디라 그래서 유행한 적이 한번 있는데요. 그러지 마세요. 이게 뭐냐면요. 역노력의 법칙을 발생시키는 거는 내 심상하고 있는 그 내용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의식의 가장 깊은 곳 안에 작용하고 있는 부정성을 띈 관념 그 자체인 거예요. 부정에너지 그 자체인 거예요. 그래서 역노력의 법칙을 작동시키는 그 에너지도 부정적이고 부정적인 심상화를 할 때 그 에너지도 부정적이면은 도루묵이겠죠.
단순히 심상화를 이렇게 했더니 거꾸로 간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반대로 해보자 이런 발상은 아니에요. 이런 발상은.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심상화에 대해서는 말씀드려야 될 부분들이 또 이제 또 많기 때문에. 그렇죠? 김진영 님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NPC 같네요. 유아론에 빠지게 돼요. 저 사람이 화내고 즐거워하는 모습 모두 내가 지어낸 모습 같네요. 자, 근본적으로 따지자면 일리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나라는 것의 뭔지에 대해서 근데 재정립이 되어야 돼요. 재정립이. 일단 내가 지어낸 모습 같네요 할 때 그 나가 도대체 어디에 붙어있는 어떤 난지를 한번 들여다보셔야 돼요. 일단 그 몸과 지금 현재 그 몸으로 느끼는 어떤 익숙한 그 나라는 감각, 그 개인의 감각, 그 나는 아니에요. 그거는 일종의 이제 통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나는 그 몸으로부터 훨씬 더 확장되어야 됩니다. 확장되어야 됩니다. 하느님은 이제 안 믿으시나요? 왜 하느님을 왜 안 믿습니까? 왜 안 믿습니까? 다만 이제까지 제가 믿어왔던 하느님하고는 조금 다른 하느님이겠죠. 하느님, 부처님, 뭐, 그 어떤 분들이 되더라도, 어떤 그 신적인 존재들이 되더라도, 꿀피부 아니라니까요. 이게 저를 가까이서 보시면은, 가까이서 보시, 게다가 이건 기름이고, 왜냐하면 아침에 세수하고 지금까지 세수를 안 했기 때문에 땀만 흘리고요. 기름이에요, 기름. 모공이 이만해요. 모공이 이만해요. 데이스타님이 좀, 모공 좀 좁히라고,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화면 안에 있는 투명 채팅창으로 보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하네? 아니 솔직하고 솔직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그게 사실이니까. 기름이에요, 기름. 그리고 이제 조명 있고 화면 이런 것 때문에 실제 그 귤껍질 모공이 안 보이는 거죠. 투명 채팅창. 안나 왜 웃어? 작은 나무 왜 웃어?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그런 말 한 적이 있는데.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롤로그님. 저도 기름 좀. 오늘이 8월달 이제 그 라이브 만남 그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이렇게 잡담하는 시간을 좀 마련해 봤어요. 앞으로 이제 실시간 그 방송 같은 거는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수다 떠는 공간으로 가끔씩 만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야후님, 동서양 성인의 가르침은 궁극적으로 같은 곳을 향하나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다만 데코레이션의 차이,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시대별, 문화권별, 뭐 그런 어떤 차이가 있죠. 사실.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궁극적으로 이제 같은 곳을 향한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 속도 조절이 내가 따로 보는 채팅창이 있다 이거군요. 진짜 있네요. 근데 이 채팅, 이거구나. 이거였네요. 이거였네요, 이거. 이거 보이세요, 여러분? 제가 여기다 갖다 놨는데. 엄청 빨라요.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 올라가는구나. 자, 4주 만에 알았습니다. 좋은 거 배웠습니다. 응, 그니까. 설정을 처음에 한 다음에, 다음. 음. 음.
재현님이 배움이 빠르지는 않다고, 그, 제가 뭐 잘하는 것만 잘하는 거죠. 못하는 거는 젬뱅이죠. 못하는 건 젬뱅이죠. 거울 명상도 저번부터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거울 명상이 되게 좋은 이제 수행법인데, 원래 거울 명상은요, 어떤 이제 그 주시자 명상 중에 회광반조라는 수행법이 있어요. 그 회광반조의 수행법의 일환으로서 고안되었던 이제 명상이고, 지금 이제 와칭저자 김상우님이 그 보급하고 계시는 이제 거울 명상 그 스타일 있잖아요. 이걸 저도 그것을 갖다가 이제 자세히 알지는 못해요. 자세히 이제 그 아직 다 읽어보지는 못했는데, 이 가끔씩 부작용이 보고되는 경우에는 이게 뭐냐, 거울 명상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요. 거울 명상을 그 순간에 어떤 부작용이 일어났다면 거울 명상을 하고 계셨던 그분이 아직 이제 거울을 통해서 나타나는 뭐 감정을 발산하고 막 그런 걸 할 때 발산되는 그 감정을 충분히 이제 컨트롤하거나 아니면 뭐 품어주거나 할 수 있을 만큼 그 순간에 마음의 힘이 없으셨던 경우에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거예요. 성장했다 그래, 태서가. 성장했어. 상대성을 받아들인다는 것과 머리로 이해하는 것은 어떻게 다를까요? 상대성을 받아들인다. 이게 무슨 어떤 의미로 쓰셨는지 제가 그 명료하지가 않아서 뭐라고 말씀드리지는 못하겠는데, 일단 체득과 이해의 차이 같아요. 체득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몸으로 갖다가 뭐 증득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해와 체득이 한꺼번에 이제 어우러져야겠죠. 이해와 체득이 한꺼번에 어우러져서 일체의 어떤 노력과 사고 과정이 필요 없이 어떤 하나의 이제 직관적인 알무로 변해가게 되죠. 직관적인 알무로. 네, 연자님 반갑습니다. 감정 해소 과정이 당연하죠. 당연히 있었죠. 그리고 지금도 있고요. 그리고 감정이라는 것은 그 뭐라 그래야 돼요? 밀어내야 할 어떤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감정을 갖다가 흠뻑 이제 적셔줘야 할 또 순간들이 또 있어요. 밀어내야 할 그건 아니에요. 감정에 대해서도 뭐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이성우님이 종교, 철학, 마음공부, 의식성장, 영성이 모든 것들과 관련되어 있으신 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아, 얘네들을 전부 다 공부했냐고요? 네네, 공부했죠. 공부했습니다. 평생 공부했다고 보면 되죠. 어렸을 때부터. 저는 제가 수행이라는 것을 처음 시작하는 게 뭐 10대 때였으니까, 10대 초반인가 그랬으니까, 초중반? 그때부터라고 볼 수 있으니까, 빠른 사람은 아니죠. 느린 어떤 수행의 속도 자체로 보면 좀 느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첫 번째 어떻게 이렇게 의식이 크게 열리고 하는 어떤 그런 경험도 수도원에서 죽을 뻔하다가 이제 그때 열렸어요. 그 이전까지는 또 이렇게 딱 막혀 있다가. 그렇기 때문에 범부죠, 범부. 이렇게 특출난 어떤 그게 아니죠. 그런 캐릭터들도 있어요. 되게 특출난 캐릭터분들도 계세요. 라방 하니까 인간적이라 좋아요. 저는 인간적이 아니었던 적이 없습니다. 네, 아니었던 적이 없어요. 이게 그 컨셉을 가지고 찍은 영상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그럴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거울 명상하다 무기력이 오셨구나? 그럼 잠시 멈추세요. 거울 명상 지금 이제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내가 거울에 대해 표출하는 그 감정 에너지에 먹혀요. 그게 이제 힘이 없으면 내 마음에서 버틸 힘이 없는 경우에 그게 이제 순간적으로 씌우는데 이건 뭐 빙이라고 부르죠. 일종의 빙이라고 부르죠. 자신을 믿고 무수의 뿔처럼 계속 간다면 언젠가는 변화가 올까요? 변화가 이미 있기 때문에 자신을 믿고 무수의 뿔처럼 갈 수 있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 그레이스님 다시 들어오셨어요. 저희가 오늘 조금 길게 하고 있죠? 아, 길게 아닌가? 9시 반이구나. 길게 하는 것도 아니네.
깨달음을 향하는 과정도 설계하고 오는 건가요? 이게 이제 뭐 세상에 올 때 모든 것이 설계되어 있다. 뭐 운명 아니면 뭐 이제 막 이제 어떤 그런 류의 영성이 있습니다. 영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 설계라는 것을 개개인이 가지고 이제 선천적으로 받고 태어나게 되는 일종의 조금 선천적인 요소, 나라는 존재를 구성하는 선천적인 요소를 갖다가 이제 의미하는 거라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누구나 깨달음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누구나 드러난 현상 안에서는 어떤 그 깨달음이라는 것에 이제 도달하지는 못하는 게 아니라 않죠. 도달하지는 않아요. 도달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도달하지 않아요. 이유가 뭐냐면은 전체성 안에서 역할들 때문에 또 그래요. 전체성 안에서 역할. 깨달은 자가 별거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들 환상 완전히 버리셔야 되는 게 우리가 마음 공부해서 깨달음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깨달은 자 어디서 뭐하게요? 내가 깨달은 자가 됐다고 볼게요. 내가 깨달은 자가 됐다면 그거 누구 덕분인 줄 아세요? 내가 열심히 수행해서? 근본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수행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건 일종의 요소일 뿐이고 내가 깨달았다면은 그 공의 반은요, 그 공로의 반은요, 깨닫지 않은 다른 존재들에게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은 세상에서 깨달은 자라는 캐릭터가 나타날 수 있으려면 깨닫지 못한 나머지 중생들이 반드시 존재해야 돼요. 반드시. 깨달은 자가 깨달은 자로 알려질 수 있다면 그거는 자기 자신의 공이라기보다는 나머지 다수의 깨닫지 못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캐릭터가 이제 드러날 수 있는 겁니다.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전달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전달이 됐을지 모르겠어요. 깨달은 자, 네? 깨달은 자도 깨닫지 못한 자라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입니다. 내가 잘나고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가지고 막 그런 걸 하기보다는 이거 얘 내리면 되는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 혼잣말이 좀 부쩍 늘었어요. 이거 컴퓨터 같은 거 이거 연습하면서 혼잣말이 이렇게 부쩍 늘더라고요. 중얼중얼거리고 있고. 우리 소풍이가 선택을 해야 할 때 나중에 후회할까봐 두려울 때가 있잖아요. 이게 관념이에요. 이 선택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대부분의 경우에 후회할 것 같으니까 차라리 선택하지 않을래로 가죠. 관념이에요, 관념. 이 관념이 들여다보셔야 돼요. 소풍이 알았지? 불교의 만트라 효과 있나요? 효과 있습니다. 불교식 만트라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뭐 대중가요를 부르더라도 그게 내 안에서 어떤 이제 그 작용을 일으킨다면 모든 게 효과가 있죠. 모든 게 효과가 있죠. 모르니까 열심히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인디고 차일드님,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제가 잘 모르겠네요. 모르니까 열심히 공부할 필요가 없다? 이게 무엇을 갖다 말씀하신 건지 모르겠네요. 소시오패스를 대하는 자세 알려주세요. 자비로워지시기를 바래요. 그런데 동시에 또 현명해지세요. 자기 자신도 지키면서 남을 갖다가 이제 단죄하지 않는 어떤 그런 마음을 유지하시기를 바래요. 왜냐면요,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이런 사람들이 사실 가장 약한 사람들이에요. 나의 어떤 모습을 대면하고 이것과 마주치면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닫아버리는 거예요. 아주 그게 아예 마음의 문 자체를 그냥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장 아픈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또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가 내 목숨을, 내 생존을 위협할 때 당하고 있어야 되니 그렇지 않죠. 그건 또 다른 얘기죠. 현명하고 적극적으로 방어하셔야죠.
인디오니 깨달을지 안 깨달을지 모르니까 열심히 마음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걸까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깨달을지 안 깨달을지 모르니까 열심히 마음 공부하실 필요 없어요. 대신에 딴 거를 하세요. 딴 걸 하시면 뭘 하시냐면 마음 공부를 갖다가 그 정의를 조금 바꿔보시기를 바래요. 깨달을지 안 깨달을지 모르니까 열심히 마음 공부할 필요 없는 걸까요? 라고 생각하고 있는 요 내가 있단 말이에요. 얘가 도대체 어디에 어떤 모양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거창하게 마음 공부라는 이름 붙이지 말고 자기 탐구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탐구라고. 우리가 그러니까 개인의식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질문들은 개체적인 자아를 갖다가 기준으로 해놓고 나오는 이제 질문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제한된 어떤 시야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두시고 사유를 하고 명상을 하시길 바랍니다. 사유하시고. 우리 작은 나무님이 공부의 끝이 있을까요? 공부의 끝은 맨날 오잖아요. 맨날 오잖아요. 매일 밤. 여러분들 꿈조차 꾸지 않는 잠 안으로 들어갈 때 하루 공부 끝나죠. 다음날 다시 시작되고 그날 밤 잠 잘 때 끝나고 시작되고 끝나고. 공부라는 게 그런데 이제 전체성, 상대성 안에서 볼 때는, 동시성 안에서 볼 때는 공부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건 그 공부가 끝난 상태가 있기 때문에 시작돼요.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태섭이가 궁금하다고 어떤 고통을 받으셨길래 10대 중반부터 수행을. 그러게 말이에요. 그런 또 캐릭터들이 있어요. 모든 고민, 고통을 사서 하는 스타일. 제가 그랬죠. 생각도 많고. 지금 이제 생각이 너무 없어가지고 구박받는데 생각 좀 하라고. 그땐 그랬습니다. 그땐 그랬죠. 우연히 자주 보이는 것이 표식이고 사인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정말인가요? 이것도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대부분의 경우에 내 심층무의식 안에 있는 어떤 관념이들이 어필할 때 무언가 동일한 표상을 갖다가 반복적으로 사용을 하긴 합니다. 그걸로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상황을 사용을 하죠. 동일한 상황들을 반복적으로 또 사용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표식, 그 다음에 아니면은 상황 그 자체, 엔젤 넘버 그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뭔가가 있는 거예요. 엔젤 넘버에 어떤 이제 정답이 있다라기보다 나한테 있어서 그 숫자가 엔젤 넘버가를 볼 때 이제 주도적으로 어떤 느낌, 어떤 에너지가 활동을 하느냐가 사실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개개인이 다르게 설정이 되어 있을 수 있으니까. 관념 안에서. 예노가 오늘이 제일 재밌는 거지. 그렇지? 잡담이 제일 재밌지? 잡담이. 주제 정해놓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잡담이 재밌지? 스카이블루님, 제 질문을 보는 제 모습을 깊이 심상하는데 왜 안 되는 걸까요? 이것이 인내시험증이 봤습니다. 지금 이루어지셨어요. 심상 이루어지셨어요. 하그레이스님, 유대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토라를 공부한 것이 유대인들의 특출난 지혜들과 연관이 있을까요? 글쎄요, 이게 헤브라이즘 계열의 공부들은요, 영성들은요, 문자 그대로 따라가게 되면은 조금 이제 좀 큰일 나요. 특히 이제 현대사회에서는 문자 그대로 따라가지 않고 이제 그 헤브라이즘에도 신비주의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깊은 어떤 비원 영성들이 있어요. 카발라를 비롯해서 시리즘 많은데 이제 토라 자체라기보다 그 토라를 갖다가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서 해석하고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뜻을 갖다가 알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가 중요한 거겠죠. 있는지가. 다만 이제 유태인들의 교육 방식이 특이하긴 하죠. 좀 특출나긴 했죠. 어렸을 때부터 좀 근본적인 어떤 부분부터 교육시키는 그런 게 있긴 하죠.
있긴 하죠. 정상우님이 깨달음과 알에 대한 뭔가 화려하고 차원이 다를 거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이분법이 끼워진단 말이에요. 모든 이분법이 화려함이라는 거는 평범함이라는 게 있어야지만 돼요. 그러면은 화려함과 평범함이 상대적인 관계죠. 근데 얘네들이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는 게 이분법이에요. 이원성이 이게 깨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이상 화려함이 아니고 평범함도 평범함만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아니게 되는 겁니다. 화려하고 그 어떤 신비로운 그런 사람 되고 싶으면은 그냥 이분법을 덜 깨면 돼요. 나는 황홀한 존재의 상태에서 살아가겠다 하면 그걸 선택하시면 돼요. 이원성을 조금 덜 깨세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돼요. 써니즈님 영상에 나온 거 보고 놀라셨어요? 태연님? 네. 거기 또 이제 댓글창들이 조금 지저분해지고 있어서 좀 죄송스럽죠. 써니즈님한테. 근데 뭐 그 글 쓰시는 분들의 그 자유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자유의지라는 것 자체는 없지만 어쨌든 그분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존중하는 거죠. 어쩔 수 없죠. 그렇죠? 하여튼 반갑습니다. 예, 태연님. 아유, 낙지님이 우리 누나는 뱃살이 너무 화려해요. 그래서 옆에 있으면 제가 말라 보이나 봐요. 상대성이죠. 상대성이죠. 아, 이거 전성주님이십니까? 에너지 파동으로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시고, 네, 맞아요. 에너지 파동이에요. 그게 이제, 루시딩 로디, 제가 지금 말을 많이 했더니 발음이 꼬이네요. 루시딩 로직이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론반인데, 사실 지금 개편을 시작을 해가지고, 개편 작업을 시작을 해서, 그 이전에 하는 커리큘럼으로 공부는 지금 이제 그 비공식으로 심화반, 10번째 심화반까지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3년 전에, 거의 3년 전에 이걸 처음 시작을 했을 때부터 계속 이어져 오는 어떤 그 공부 커리큘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 개편을 하는 루시딩 로직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이론반이죠. B1에 대한 어떤 그런 전반적인 이론, 그 다음에 심상화, 전반적인 어떤 다 그런 거 갖다 공부하는 그건데 이제 거기서 다루게 돼요. 세상은 에너지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 맞습니다. 일단 맞아요. 물질적으로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 맞고 거기서 이제 그 육체 감각 기관을 통해 가지고 재해석되고 어플이에요. 어플하고 감각기관과 육체의 그 두뇌 의식을 통해서 소프트웨어겠죠. 재해석되어 가지고 3D 입체 영상으로 경험을 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홀로그램이죠. 정확하게 홀로그램이에요. 예, 홀로그램이에요. 에너지 파동 맞습니다. 물리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물리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로직 같은 경우에 지금 그 가장 기초 단계만 정비가 끝난 상태고요. 그 이후에 이제 느낌표 과정은 사실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조금 걸리겠죠. 어찌됐든 루시딩 로직에서 이런 부분들을 또 다룹니다. 근데 에너지 파동은 맞아요. 물질적으로. 스카이블루님이 써니즈님 영상에 춤추는 거 어떤 맥락에 춤추신 거냐고요? 그냥 기존의 어떤 저의 조금 이제 좀 딱딱한 이미지나 그런 것도 깨볼 겸 써니즈님이 이렇게 저희 춤 한번 출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되도 않는 춤을 둘이서 그냥 흔든 겁니다. 그거를 편집을 잘 하신 거죠. 써니즈님이 재밌게. 그분 능력이죠. 그분. 위트 있으시고 좋은 분이세요. 써니즈님. 내 몸도 다 홀로그램인가요? 유서른님? 네, 홀로그램이에요. 감각식이에요. 마음의 작용이에요. 의식작용이에요.
낙지님이 자꾸 누님 뱃살을 한 대 치면 파동이 생길 것 같아요. 근데 그걸로 공부하시면 돼요. 그 파동으로. 음, 마리포사님이 현대가 되면서 오히려 영상 배우고 이해하기가 더 쉬워진 것 같다. 네, 맞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이해하는 게 가능해졌죠. 전달하는 그 루트, 창구, 뭐 방식 그런 것도 다양해졌죠. 공부하기 좋은 시기인 거죠. 그러니까. 음. 예은이가 로직 수업 이야기를 해주니 예은이는 파동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죠. 심화반도 하면서 어, 심화반 후반부로 가면은 거의 뭐 파동만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쵸 예은아? 파동에 대해서 이제 공부가 들어가면서 많은 분들이 또 흥미로워 하셨어요. 예, 조금 이제 현대적인 어떤 그런 방식으로 설명이 되니까. 곰돌이 파파님이 예, 차크라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냐고요? 이게 이제 이런 잡담들을 하게 되니까 이게 범주가 넓어서 좋습니다. 그렇죠? 차크라라는 거는 육체가 생성되는 과정에 참여했던 어떤 그 에너지, 육체를 형성할 때 참여했던 에너지 터미널들이 이제 그 육체가 만들어지고 나서 그 좀 비활성화된 상태로 남아있는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 각성시키고 막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차크라를 열고 그렇게 하면 뭐 에너지가 넘치고 그러긴 해요. 근데 그것이 뭐 깨달음이라는 것하고 절대적인 뭐 상관관계가 있다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없고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깨달음이라는 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차크라에 대해서도 그 밤을 새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일단 에너지의 터미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에너지의 터미널. 음. 아이고 통으로 네 알겠습니다. 너무 통으로 올릴 거면 거의 지금 뭐 2시간 가까이 되는데 이게 좀 그렇지 않나요? 야우님이 회광반조의 느낌? 네 그렇게 일상에서 수행하시는 겁니다. 자팍사자님이 결국 개체적 자아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면 모두가 원하는 개체적 자아의 깨달음이라는 것도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절대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상에 불과한 건가요? 전체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절대 안에서 일어난 어떤 하나의 움직임, 어떤 하나의 드러남이죠. 드러남인데 개체적 이제 자아의 차원에서 볼 때 그것이 아주 큰 어떤 무언가이긴 하죠. 하지만 이제 절대라는 말은 끊을 절 이제 대상 대자예요. 상대성이 끊어져 있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상대성이 끊어져 있는 그 자리에서 볼 때는 그것은 그냥 자기 자신 안에서 드러난 자기 자신의 모습일 뿐이에요. 그 깨달음이라는 것도. 근데 이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평범하지만 동시에 그게 이제 존재의 핵심이죠.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부르는 어떤 그거. 에너지 파동이라고 생각하고 해석하면 모든 게 맞아떨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아이고 그 로직 수업 준비를 빨리 해야겠네요. 이게 물음표 과정에서 다루지는 않기 때문에 파동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느낌표 과정에서부터 조금 안으로 들어가요. 왜냐하면 그게 뭐라 그래야 돼? 좀 기본적인 지식이 바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어쨌든 잘 만들어 볼게요. 자, 지금 이제 2시간이 넘었죠? 사실? 저희가 몇 분부터 시작했죠? 45분부터 시작했나? 와, 디초님이 시간대별로 바로가기 만들어서 통을 올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기능이 있어요? 와, 별게 다 있네요. 와, 별게 다 있군요. 낙지님,
누님 뱃살도 홀로그램이에요. 홀로그램이에요. 네빌 고다드요. 네빌 고다드 뭐 훌륭한 분이죠. 앞서가셨던 분이고 성경을 갖다가 해석하는 이제 어떤 그 이제까지 일반인들한테 좀 알려지지 않았던 그런 모습을 제시하기도 하셨고 훌륭한 분이시죠. 어떤 의견을 갖다가 뭐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잘 몰라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의 가르침에서 어떤 이제 시크릿 같은 것들이 영감을 또 받고 그랬으니까 지대한 영향을 끼치신 분이죠. 현대 어떤 현실 창조 영성이 정립되는데 결혼 생활은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나요? 이게 어떤 수행을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결혼 생활이 수행에 방해가 된다면은 그 수행은 사실 이제 반쪽짜리겠죠. 반쪽짜리겠죠. 어떤 형태의 수행을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파독 얘기가 나오니까 저기 좀 아까 있었는데 레스터 레이븐슨처럼 나는 무엇인가라는 질문만 붙잡고 모든 생각을 흘려버리라는데 감정을 무시하는 것일까봐 두렵기도 해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나는 무엇인가가 이제 라마나 마하리시를 통해 가지고 대중들한테 널리 퍼지게 된 이제 수행법이에요. 자기 탐구라고 부르는 일종의 답을 갖다가 정해두지 않는 순수한 의문을 두는 일종의 이제 화두에 가까운 것입니다. 나는 무엇인가를 갖다가 참구한다라고 그러는데요. 네, 그 나는 무엇인가를 참구할 때는 그냥 그 마지막에는 그 순수한 의문 그 자체에 머물러야 되는 건 맞아요. 답을 구하지 않고 머물러야 되는 건 맞기는 맞아요. 두려워하실 필요 없어요. 감정을 무시하는 걸까봐. 그게 두렵다면 두려움의 감정이거든요. 지금 두려움을 무시하는 게 두려운 것도 감정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 이제 그 어떤 감정에 내가 그 먹혀 있는 상태라면은 그 감정으로부터 한 발짝 물러나셔야지 나는 무엇인가라는 그 참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 이노야 제가 농담을 상당히 많이 좋아해요. 개그 욕심도 있고 근데 그게 요즘에 잘 안 통해요. 요즘 분들이 그 웃음에 그렇게 조금 엄격하시더라고요. 생각보다 예전에는 이제 빵빵 터져줬는데 억지로라도 요즘에 이제 많이 엄격해지셨어요. 농담을 예전보다는 좀 안 하죠. 음. 팽순이님이 아주 좋은 말씀 하셨네요. 어렸을 때는 아빠가 부처인 줄 알았는데 크고 나서 속사정을 알고 보니 엄마가 부처였다는. 결혼 자체가 수행입니다. 하그레스님. 얼마 전에 준하님인가? 이제서야 남편이 궁극실제로 보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축하가 되셨어요. 그 어려운 걸 해내셨다고. 결혼 자체가 수행이죠. 결혼 자체가. 수행에 극대화할 수 있는 시간대라는 건 따로 정해져 있는 건 없습니다. 이게 어떤 형태의 수행을 하느냐에 따라 좀 그때그때 다르긴 하죠. 에너지를 갖다 활성화시키는 수행을 할 때는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수행을 하고 뭐 언제 뭐 음기가 뭐 이렇게 성하고 언제는 뭐 양기가 이렇게 뭐 성하고 막 한 거에 따라 좀 달라지고 막 하는데 그런 거에 이제 구애받을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크게 구애받으실 필요는 없어요. 민이유님이 혼자서 수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나요?
만약에 혼자서 수행하다가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요, 내가 이제 수행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삶이 내 삶에 이제 이미 펼쳐져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만 계시면은 나에게 걸맞는 인연이 자동적으로 펼쳐지게 될 겁니다. 그럼 그렇게 그 인연 따라서 수행하시면 되죠. 그런 거죠. 차림주님이 릴리 조각상이 뒤에 있는 거 발견하셨네요. 작은 조각상. 맞습니다. 맞습니다. 여기 또 대표적인 어떤 그 오해가 여기 나타날 수 있어요. 루나님이 저는 더 이상 정화할 게 없어서 결혼 안 하셨을 거라고 추측했어요. 이제 했는데, 자, 이게 뭐냐면 정화라는 단어를 잘 이제 보셔야 돼요. 정화라는 것.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이제 감정이나 우리 카르마, 뭐 관념이 들고 또 정화의 대상이 아니에요. 정화의 대상이 아니라 정화의 대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게 뭐가 되냐면은 그 정화의 대상을 무언가 더러운 것, 깨끗하게 빨아야 할 대상으로 은연중에 이제 그 규정을 해버리죠. 규정을 해버리죠. 이것 자체가 그러니까 정화한다라는 그 시선 안에 이게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더러운 걸로 보는 시선, 은연중에. 그렇기 때문에 정화라는 표현보다는 승화라는 표현을 조금 더 선호해요. 승화. 감정들이 나타나서 그 감정을 통해 가지고 어떤 의미와 가치를 매 순간순간 새롭게 드러낼 수 있는가. 관념이들을 통해서. 그게 중요한 거지. 그게 중요한 거지. 무언가를 갖다가 카르마나 뭐 관념, 뭐 감정을 정화의 대상으로 보는 시선은 일단 멈추셔야 될 것 같아요. 정화와 승화에 대해서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추천드립니다. 승화. 권경록님이 마음 공부는 왜 해야 하나요? 되게 좋은 질문인데요. 이거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마음 공부 내가 하고 싶어서 하시는 분들 별로 없으실 거예요. 마음 공부로 흘러간 거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마음이 하는 게 마음 공부예요. 내가 한다기보다 마음과 나를 뭐 분리를 할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간에 개체로서의 내가 뭐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뭐 마음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실은 이제 매 순간이 마음 공부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이쪽으로 이제 펼쳐지는 거죠. 나의 삶이 자연스럽게. 하게 만들어요. 마음 공부. 사주팔자요? 사주팔자는 일종의 이제 그 툴이긴 합니다. 그게 이제 작용도 하고 그래요. 관념이야, 관념. 사주팔자도. 너무 그런데 거기에 얽매이실 필요는 또 없어요. 얽매이실 필요. 파파님이 시크릿으로 시작해 3년 넘은 시간 동안 알물 줬지만 이 알미 뭔지 내가 무엇을 알고자 하는지 이제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 사실을 무언가가 알고 있네요. 그렇죠? 이 글을 썼다라는 사실은 이 글 내용에 해당하는 그것을 무언가가 알고 있네요. 그게 알미예요. 수련과 상관없이 대운이 들어온 시기 있나요? 있죠. 있습니다. 이 순간이 나에게 대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매 순간이 대운이에요. 대운이에요. 수행자들 분들 중에 날씬하고 마른 분들이 많은 게 에너지가 잘 순환돼서 그런 걸까요?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는데 수행을 하면서 예를 들어 어느 정도 이제 컨트롤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조절하는 그런 부분들이 또 이제 그 또 습관이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에너지 이제 문제도 있고요. 그런데 어떤 수행을 하느냐에 따라서요. 뱃살이 잔뜩 끼는 그런 체형이 되는 수행법도 있긴 있어요. 배가 늘어지는 수행법들.
단전호흡을 비롯해서 기공류의 이제 그런 수영법들도 있긴 있어요. 경렬님이 릴리가 아빠 찾고 있다고요? 릴리 왔었나? 정릴리, 아버지 오늘 산책을 가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릴리가 들어왔네요. 릴리가 들어왔어요. 우리가 겪어야 할 것을 안 겪고 지나갈 수 있을까요? 자, 볼게요. 그것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가 겪어야 할 것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겁니다. 겪지 않았을 때는 겪어야 할 것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겪어야 할 것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죠. 겪었기 때문에 알려진 것이죠, 그게. 기용님이 이거다 하고 그냥 깨닫는 분들도 계시나요?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도 삶 안에서 이런저런 이제 인연 조합들이 또 이렇게 만들어져 왔겠죠. 어떤 그 순간의 어떤 깨어남을 뭐 말하는 게 아니라면, 그렇죠? 그렇죠? 저 행복하냐고요? 예, 행복합니다. 무지하게 행복하죠. 애 산책도 시켜야 되고. 어트랙티브님 그 질문에 대해서는 이건 지금 뭐라고 이제 그 짧게 대답을 할 수가 없는 질문이시네요. 근데 너무 좋은 질문이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한번 꼭 다뤄보겠습니다. 요즘에도 무엇을 원할 때 시각화를 하시나요? 시각화도 하고요, 후각화도 하고요, 청각화도 하고요, 미각화도 하고요, 촉각화도 하고요. 다 합니다. 그냥 즐기세요. 릴리가 오늘 산책 몇 시에 가냐고 이제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8월의 마지막 그 실시간 만남 2시간이 넘게 지났네요. 2시간 이제 반 가까이 흘러가고 있는데 그 유익한 시간 되셨으면 하고요. 유익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이제 그 도반들끼리 모여가지고 잡담 떠는 어떤 이런 장으로 만드는 것도 좋죠. 그렇죠? 네, 저도 감사합니다. 자, 9월 달에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스케줄이 언제 이제 뭐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자주자주 뵐게요. 될 수 있으면은 별다른 일이 없는 한 자주자주 이제 뵙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